그게 바로 아이의 진짜 자라는 힘을 보는 눈이거든요. 아이가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인데요.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계속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성장에 쓸 수 있는 남는 에너지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성장 에너지가 잘 흐르는 중인지 혹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만 해도 벅찬 상태인지 어떤 생활 환경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어떤 질문 가지고 오셨어요? 왠지 오늘도 키 얘기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죠? 오늘은 성장판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보면 성장판이 열려있으면 키가 큰다더라. 성장판 사진만 보면 클지 말지 다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성장판 사진 한 장만 보면 아이가 클지 안 클지 정말 알 수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성장판 사진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사실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같은 소고기 요리를 하더라도 같이 들어가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아예 다른 요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봐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성장판보다 먼저 보는 4가지 지표가 따로 있어요. 성장판보다 먼저 보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이의 진짜 성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한의사가 성장판보다도 먼저 보는 4가지 지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위장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키랑 상관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밥솥이 고장나 있으면 맛있는 밥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잘 먹더라도 아이의 위장이 좋지 않으면 사실 그것이 성장에 잘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는데 키가 안 크는 애들이 있는 건가 봐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뭐 자주 체한다거나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하고 누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밥 먹다 말고 뭐 화장실에 가고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소화기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성장 에너지보다 먹은 음식들이 다 위장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크는 데에는 사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소화기가 민감한 게 아니었는데 키 크는 데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진료를 할 때 지금 이 아이의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도 보지만 아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지도 꼭 같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위장이 약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성장기가 되어도 몸이 커지는 속도가 조금 더디 늘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의 몸 자체가 더 잘 크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소화하기에도 벅차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자에 맞춰져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은 아이 밥 먹는 것만 보지 말고 밥 먹고 나서 어떤지 소화는 잘 되는지도 같이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아이의 진짜 자라는 힘을 보는 눈이거든요.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에너지가 성장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원장님 그럼 두 번째가 수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일찍 재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찍 재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면 사실 너무 좋았겠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아이의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어떤 특정 시간에 분비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깊은 잠을 잘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에 관련해서 뭔가 나온다고 좀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일부는 좀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은 아이가 잠들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깊은 잠을 잘 때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10시 정도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은 9시에서 10시쯤 자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꼭 잠을 자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언제 자더라도 초반에 깊은 수면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깊은 수면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정확한 지표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아이가 꿈을 너무 많이 꾸거나 잠꼬대를 많이 하거나 얕게 자면서 계속적으로 뒤척거린다면 일단은 이제 깊은 잠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이가 뭐 코가 막히거나 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중간중간에 깬다든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꼭 가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면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면 깊은 잠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화장실에 가요. 저는 깊은 잠을 못 자는 건가요?
당연히 성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자다가 한두 번씩 깨기는 해요. 그게 수면 리듬이 바뀔 때 얕은 잠으로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깨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확 깨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렇게 뭐 돌아 눕거나 좀 잉 하다가 그냥 뭐 다시 잠드는 수준이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잠이 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확 깨버려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거나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아예 일어나서 뭐 놀아버린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이제 깊은 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비염이 심한 것도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비염이 어떻게 성장에 영향을 주죠? 사실 비염 자체가 키 성장을 막는다라고 1대1로 연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뭐 천식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밤에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보통 알레르기 증상은 이제 밤중에 더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키 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소화기 알레르기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아무거나 먹었을 때 뭐 설사한다거나 배앓이가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또 영양소 흡수율도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알레르기 때문에 키가 안 큰다기보다는 알레르기 때문에 오는 그 부차적인 증상들 때문에 키 성장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에너지가 알레르기 때문에 여기다 써버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 칼로리 소모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내 몸이 어쨌든 뭐 콧물을 흘리고 있거나 코가 막히거나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확 올라오게 되면 내 몸은 어쨌든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역 반응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계속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성장에 쓸 수 있는 남는 에너지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이 보실 때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구나를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알레르기 비염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보면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뭐 열이 난다거나 이제 감기에 걸리고 증상이 심해졌다가 감기가 끝나면 이제 끝. 그러고 나서는 이제 괜찮고 하는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인 친구들은 그런 게 잘 없어요. 뭔가 끝이 안 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 특별히 열이 난다거나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코 증상이 시작했는데 그게 뭐 2달, 3달 좀 질질 끌면서 계속 아이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감기보다는 알레르기성 비염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키를 크려면 비염부터 고쳐야 되나요? 네, 비염이 심한 친구들은 비염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보통 뭐 어머니들께서 성장 보약을 하러 오신다거나 뭐 성장 부진에 대해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보통 키 크는 약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키 크는 약이라는 게 뭐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비염이 심하면서 키가 작거나 체중이 잘 안 있는 친구들은 일단 비염부터 먼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많아요. 원장님 그러면 같은 환경에 있는 형제나 사모예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쑥쑥 크고 키가 작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모님들께서 왜 똑같이 해주는데 얘는 크고 얘는 안 클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질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이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곳과 덜 쓰는 곳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성장판 사진이나 육안으로 그냥 진찰을 했을 때는 모르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오면 뭐 맥도 보고 복진을 하면서 복부의 긴장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다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이의 지금 증상,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떤 식으로 자라왔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듣고 아이의 체질이나 기질 같은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성장 에너지가 잘 흐르는 중인지 혹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만 해도 벅찬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장판이 열려있으면 키가 큰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겼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냥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 문으로 무엇을 넣어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좋은 재료를 썼다고 하더라도 불 온도라든지 뭐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좋은 요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요리가 되기도 하듯이 아이가 성장판이 열려 있더라도 어떤 생활 환경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그냥 키가 큰다, 숫자가 늘어난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최대한 좀 건강한 상태로 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안쪽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제가 한의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이들의 성장 지킴이 한의사 안예지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